엄마표 영어가 정말 좋은 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습관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 이거는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어?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왜 엄마가 사서 고생이야. 엄마표 그거 하다가 괜히 애만 잡는다? 나는 우리 애랑 행복하게 지낼래. 영어는 외주 주면 되잖아.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들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거나 일은 안 한다 해도 아이들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워요. 근데 엄마표 영어까지 하라고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아이도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표 영어 시도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거고요. 우리 다 한 번쯤은 엄마표 영어 해봤어요. 아이들 어릴 때 영어 동요나 마더구스 노래들 틀어주거나 노부영 책 한 번씩은 사보셨을 거고 코코멜론 같은 유튜브 채널 한 번쯤은 다 틀어봐 주지 않으셨어요? 영어책도 사거나 빌려서 읽어도 줘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엄마표 영어를 대부분 그만두게 돼요. 왜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엄마표 영어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아웃풋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엄마표 영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괜히 아이를 잡는다, 그래서 아이랑 좋은 관계 유지하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더라고요. 이 3가지 문제 저도 겪었던 문제였지만 지금은 해결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3가지 문제 해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엄마표 영어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엄마표 영어 대신 무엇을 할까요? 학원에 보내시겠죠. 학원에 보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한 3시간씩 아이가 공부하고 올 텐데 잘하는 아이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한두 달로는 사실 어림도 없어요. 매달 교재비까지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드는 학원비를 노베이스에서 시작한 아이라면 최소 한 1, 2년은 넣어야 실력 향상이 가능한 거고, 또 잘 따라가려면 학원에서 나오는 숙제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잘 해가야 해요. 그런데 이런 학원을 월 40만 원씩 내고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매일 보내긴 해도 그래도 월 한 150만 원 이상 하는 영유에 보내는 거 솔직히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든지 또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을 지속하셔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맞벌이 하는 시간만큼 내가 애들이랑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집에 와서도 애들한테 학원 숙제 했니? 왜 안 했니? 빨리 앉아라 지지고 볶게 되죠. 결국 아이들에게는 영어는 남을지 모르지만 나와 아이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학원에 쓰고, 학원이 전문가니까 나는 전문가에게 내 애를 맡긴다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어는 그렇게 해서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래저래 영어학원 영유 다니면서 영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서 이제는 학원을 좀 그만 다닌다고 해볼게요. 근데 아이가 학원을 다니느라 일상생활에서 영어 습관 들여놓은 게 없을 텐데 그럼 영어학원 끝난 순간 그동안 배웠던 거 다 까먹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그동안 시간을 쓰면서 아이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까지 감수했던 것이 다 허무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언어는 처음부터 학원에서 배운다고 또 전문가에게 배워야지만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엄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엄마표 영어가 정말 좋은 게 초반에 책 같이 읽고 영상을 보는 습관을 들여주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습관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부분은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 싶은 그런 부분만 학원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원 안 보내도 된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필요할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꾸준히 해야 느는 것에 대해서까지 학원에 맡기고 내 시간과 돈을 쏟는 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럼 아직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래, 엄마표 영어 좋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의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에게 쉬운 영어책을 매일 최소 한 2-3권씩을 읽어주는 거.
쉬운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읽어주는 책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일단 두세 권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에게 영어책 읽어주면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좀 기분 좋을 때 또 다시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아이와 관심을 끌만한 것들로 유인해보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엄마가 앞에서 좀 끌어줘야 해요. 근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영상이죠. 어릴 때는 한 30분씩, 7세 이상이면 1시간씩 영어로 된 쉬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니까 여전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해도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부터 파닉스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건지, 영어책은 언제쯤 스스로 읽는 건지,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초등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 등등이요. 저도 엄마표를 처음 시작할 무렵 진짜 답답했거든요. 아이는 거부하지, 저는 불안하지. 그래서 좀 명확하게 딱 이거다 싶은 책이 없나? 한참 찾아봤었어요. 저는 시작하고 적용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자료보다는 두껍지 않은 한 권에 꼭 필요한 핵심만 딱 들어있는 그런 책이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책이나 자료가 제일 필요한 시점이 엄마표 영어를 이제 막 시작했거나 한참 하다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 그때거든요. 그때가 가장 막막한데, 그럴 때 우리 애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찾아보고, 지금 잘하고 있네, 아니면 지금은 이걸 좀 더 해야 하네, 이런 기준을 쉽게 세워주는 책 한 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유튜브를 잠깐 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자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보 엄마일 때 엄마표 영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궁금해서 유명한 블로그에 들어가서 궁금한 거 막 찾아서 읽어보고 했는데요. 제가 전체 맥락을 모르고 특정 부분들만 띄엄띄엄 읽게 되니까 처음부터 찾아서 읽는 것도 너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해보려던 의욕도 꺾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만 읽으면 이걸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부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좀 써봐야겠다 다짐하게 됐어요. 이 책은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이에게 쉬운 영어책을 읽어주고는 있는데 다음 단계로는 좀 잘 안 넘어가는 분들, 챕터부까지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웃풋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영유를 다니는 아이들이 좀 비교적 영어 스피킹이 빨라 보여서인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좀 빨리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영어로 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로 나는 아이에게 영어로 꾸준히 노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건 두 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고 듣는 건 주로 생활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 구조도 좀 단문으로 말하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어휘도 비교적 기초적인 생활 어휘인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유창하게 좋은 발음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고급 어휘나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듣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유에 갈 때는 그래도 하루에 5시간은 기관에서 보내지만 초등학교에 가면서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피킹과 리스닝 환경을 꾸준히 형성해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책을 매일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습관, 영상을 보고 책의 내용을 귀로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엄마표 영어를 하기 너무 힘들어서 막 하다 보면 아이랑 싸우게 되고 또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책을 같이 읽어주고 영상을 같이 골라보고 이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이랑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져요.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싫어하는 아이 별로 없잖아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가 잠들 무렵이라도 아이와 피부를 밀착해서 책을 읽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영상 봤니? 어떤 내용이었니? 그랬구나. 내일은 뭐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볼 영상을 같이 정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와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아이에게 숙제했냐, 빨리 해라, 이런 말만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건네지도 않으면서 또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쌓겠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애랑 행복하게 지내고 영어는 외주 줄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원 보낸다고 엄마가 할 일이 없어지나요? 학원 숙제는요? 엄마가 도와줘야 해요. 또 학원은 테스트도 자주 봐서 그 다음 단계로 오르려면 엄마가 같이 공부해줘야 해요.
저는 영어 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 것 같던데 안 그러세요? 게다가 그거 한다고 영어 실력이 착착 쌓이냐? 잘 모르겠어요. 문법, 단어, 스펠 이런 건 좀 더 정확히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특히 초반에는 매일 2시간 이상을 영어로 된 책을 읽고 듣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쓰는 전자책에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수정을 거치고 있어서 풀버전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일부 부분을 포함한 무료판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판에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